숨어서 뿌락지 역할 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관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범죄 집단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6월 3일 선거가 있으니까 어떤 발언을 하면 안 되는지 나와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의할 건 하고 말하지 않을 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옳소!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성관이 인정해야지. 왜 성관이를 무시해? 진짜 운동하는 거야? 성관이를 인정을 해야지. 성관이를 무시해.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정신 나간 놈들아 진짜. 완전히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쪽에 빨들이 성관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아우, 웃겨가지고 웃어야지.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지. 오늘 저희 후원에 지랄하고 차량 빌리는 것만 해도 10만 원이잖아요. 현수막 기록만 내고 방송하는 시기들 현관위에서 정말 못하게 한다고요. 뒤에는 또.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합니다. 잠깐만요. 애국가 4절까지 녹음이 안 돼 있어서 빨리 찾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사실 오늘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를 가져오기로 됐는데 오늘 이 요새 차까지 바뀌는 바람에 의자가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국민의례를 하면 순국선열에 대해서 그 마지막 순국선열 이 묵념을 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분들이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줬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가올 이 국회에 5월 8일까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기존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누가 먼저 할까? 김병준 교수님 오셨죠?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일본군이 너희들의 순국선열이지. 옆에 있는 빨들이 애국가를 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애국가가 끝나니까 음악을 죽여놨어요. 제가 좀 사람이 많다면 목청을 좀 놓두겠는데 아직 저 초기고 그러니까요. 다들 아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선관위가 5.18 관련 발언, 그다음에 개헌 반대 요거를 불법 사항이라고 표시를 해서 우리를 입틀막 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선 이제 비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투표 관리만 4인 날인하는 것도 지키지 않고 선관위 자체가 불법을 많이 저질고 있으면서 선거사항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사항을 대통령이 4월 27일, 4월 며칠 날 고시했다고 이거를 선거법에 저촉해서 탄압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5.18에 대한 비판이라면 비판이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10월에 당시에 민주당 소속의 박계동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박계동 의원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1952년생이니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신 분입니다. 그 양반이 당시에 민자당의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 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 4천억 비자금은
사실은 그 연호는 어떻게 됐냐면 경찰들 저 사람들은 왜 제지를 안 시키는 거야? 왜 집회 신고도 안 하고 저렇게 떠들면 어떻게 해? 당시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수표를 추적한 결과 4천억이 발견됐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참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후일 밝혀졌지만 그 자금이 소위 이제 일부에서는, 그것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가락동의 민정당사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민정당사를 매각한 자금을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고, 일부의 이제 사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마자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당시에 평화민주당 김대중 그때 그 새정치 국민회의라고 있었죠. 그래서 새정치 국민회의에 김대중 총재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 사실이다. 그 비자금 중에 노 전 대통령한테 20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듣는 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억을 받은 게 아니라 수백억을 받았다. 그건 다 물증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핀치에 몰린 거는 그러면 현직 당시의 대통령이죠. YS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은 사실 최초로 대통령 현직 사상 최초로 그 좀 꾸리꾸리한, 말하자면 그런 의혹에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좀 깨끗한 대통령 이렇게 이제 밀었다가 꾸리꾸리한 그 정치자금을 받았다 뭐 이랬으면은 그걸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필치에 좀 몰렸습니다. 사실 뭐 그와 그 탄핵 대상은 아닌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중대한 국가의 뭐 그 반란 이런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일설에 의하면 무마시키기 위해서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로 해갖고 일사천리로 5.18 특별법을 지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YS가 합당으로 민주당으로 민정당 김윤환계하고 이제 같이 동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를 소위 노태우계를 물리치는, 말하자면 제거하는 수단의 하나, 즉 정치적 목적으로서 노태우계를 물리치는 수단으로서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실효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광석화 같이 국회를 통해서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내각하고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그런 통로가 있죠. 그래서 강삼재 사무총장을 시켜서 국회에서 빨리 입법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속은 뭐 다 들어맞는 거죠. 당시에 민자당은 그 민정개헌 속으로 꽁꽁 앓고 반대를 하고 싶지만 반대 의견을 표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새정치국민회의나 민주당은 얼싸 좋다고 판정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국은 2개월 만에 5.18 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저기 뭐예요? 지금 탄핵 발의하는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그때 물론 이제 그걸 발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가 진행이 같이 돼갖고 10월 달에 이걸 받아야 되는 12월 초로 기억을 합니다. 12월 초에 급속히 이제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박계동 의원의 처음 그 발언 했다가 처음에 부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내가 비자금 5천억이 사실 조성이 되어 있었다. 근데 그 5천억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중에 여러 가지로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다 이런 건 밝히지 않고 당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한 1,700억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수상하기
이렇게 밝혔으니까 나는 다 밝힌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검사들의 말하자면 뇌물, 헌금 이런 받은 걸로 질목이 달아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시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당시에 이제 12.12 사태 및 5.18, 그러니까 12.12 사태는 지금과 같이 이제 내란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5.18은 살해법으로, 그러니까 광주 학살 주범으로 이제 구속을 하게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 같이 딱 추진되면서 2개월 만에 5.18 특별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제 5.18 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18은 1980년에 여러분들 나서 1980년 5월 24일 날 이제 정비가 됐죠. 대원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도청에 그 폭탄가라는 걸 정말 아슬아슬하게 다 제거를 하고 발방한 지 10일 만에 제거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뒤에 상황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물론 그때 재판을 통해서 다 이것이 이게 반란, 어떤 이 민중 봉기 차원을 넘어서 반란 행위다라고 이제 일단 법적으로 완전히 판단이 끝난 겁니다. 삼진제는. 근데 이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게 소위 소금 입법입니다. 그럼 소금 입법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를 제기할 때 과거에 구 여권 인사들은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소위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위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하는 게 위헌이다. 그래서 9명의 그 재판관 중에 5명이 무려 5명이 위헌이다라고 판결했고, 그 사실은 그 여당 정권 하에서요 4명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헌 판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찬성이다라는 이 의견으로, 왜냐하면 찬성이 4명 이하면은 기각이 돼야 되는데 찬성이 3명 이하, 그러니까 6명이, 반대가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됐고요. 찬성이 3명 이면은 이제 기각이 되는데 하나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95년 12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줄거리는 잘 아시죠? 정말 사설토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98년, 그 다음에 2002년 재개정을 통해서 5.18에 대해서 이제 입도 뻥끗하면 잡아가둔다, 뭐 이런 소위 여러 가지 5.18에 대한 소위 비민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비민주적으로도 법을 정했고요. 그리고 5.18에 대한 우리가 쟁점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쟁점은 이겁니다. 5월 21일 날 계엄군 사령부가 광주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집차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전격적으로 정말 시민군의 입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무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시민군은.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탈취해서 이게 과연 민간인의 행동이 되느냐. 탈취를 하고 아시아자동차를 급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자동차의 모든 군수 차량을 해서 하루 만에 무기고 44군데를 털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교도소를 습격을 했습니다. 그때 광주 교도소는 정말 다행스럽게 방어가 됐는데 무기고는 다 틀렸죠. 그럼 거기에서 무기고에서 나온 차량이 총기가 대개 카빈 소총이 좀 많았고요. M16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계엄군이 소지하고 있는 M16에는 실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실탄 지급을 하지 않다가 워낙에 짱돌 던지고 저항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위 차원에서 그러면 각 소대장 또는 그 지휘관이 자위 차원에서 뭐 그 방어 차원에서 실탄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역사적 사실하고 해석이 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민간인의 차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행위는 똑같이 북한에서도 거의
거의 전격적으로 북한 방송의 단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광수라고 얘기하는 북한 광주 특수수사대 북한 파견 이거의 존재를 우리가 과연 이거는 유언도회냐 이렇게 얘기할 수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재심을 받아들여서 해야지. 그거는 이제 입조법도 타면 국민을 탄압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헌법상 그걸 한다고 해도 하라면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헌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 저항권. 국민 저항권은 헌법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헌법이 어떠한 불온 세력이나 어떠한 특정 정파가 정말 힘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산주의 나라죠. 그런 나라들 하더라도 국민이 저항을 해서 우리가 막아놔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5.18에 대해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이 왜 좀 이상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헌법 전문이라면 이제 헌법의 각 조항 전에 앞에 서두격으로 붙는 그러한 선언문을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원리 원칙만 표기되어 있지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5줄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이 있는 나라가 한 3분의 1이고요. 헌법 전문이 없는 자유주의 국가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공산체제의 국가들은 전부 헌법 전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그 앞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 전문은 한 페이지 한 반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10페이지. 그 다음에 북한의 우리 나는 북괴라고 부르는데 차관. 북괴는 뭐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뭐 김일성 신정체제를 거기다 선정을 해놓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도 길고 소련도 과거에 길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위 전체주의, 말하자면 공산 전체주의 국가만 헌법 전문이 이념상에 가득 실어갖고 지저분하게 길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팩트나 아니면 원칙, 프린시플, 어떤 우리가 헌법이 영어로 constitutional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인데 이 헌법의 구성 요건을 말하는 기본 원칙,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일일이 넣는다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도 잘못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승만을 부정하기 위해서 4.19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업적을 취하기 위해서 5.16을 떠났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바뀌어서 또 부마 사태가 들어갔어요. 노무현 때. 그러면 그 부마 사태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박정희 정권을 또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5.18이 들어가면 전두환 정권까지 부정해갖고 전도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산업발전을 시킨 주역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의 계승, 이런 보수주의가 완전히 몰락하고 아예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보통 대통령제, 내각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가 강력한 리더십의 대통령 중심제고요.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거의 내각 책임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는 당연히 의원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걸 이제 민주주의죠. 대의 민주주의로 이제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으셨잖아요. 천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독립정신에 된 거, 독립정신에서 벌써 유학 가기 전에 다 알고 있었던 상황. 그 다음에 하버드나 그 다음에 그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그것을 응용을 해갖고 해놓은 게 있죠. 이승만 대통령 뭐다? 미국 선교사, 그 다음 미국 본토에서 미국 대륙의 대통령 중심제를 제일 많이 배웠고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를
정말 완벽하게 습득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민당에서 유진호가 내각제 개헌안을 들고 처음에 재정을 들고 왔을 때 절대 안 된다. 나는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겠다. 그래서 하루 만에 김준현이를 시켜갖고 당시 한민당에서 김준현이가 대통령제로 뜯어 고쳤습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대통령 중심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각제를 요소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이게 내각제하고 대통령 중심제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혼합체제를 이루고 초기 헌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려 9차례의 개정을 거친 그때 87헌법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7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공화국인가 그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물론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은 그 당시에 어떤 필요냐, 신실로 대통령 중심제하고 대통령 중심제, 아니면 여기에서 너무나 내각이 권력이 비대하니까 이것을 좀 예컨대 좀 내각의 그 삼권 분립 기능을 거의 균형화시키는 그러한 게 오늘 찬성입니다. 근데 이건 그 입안은 뭡니까?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의 계엄 실효권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왜냐? 이제 사실은 국가위기 사태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남북작.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대통령이 긴급하게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조력을 얻지 못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취소된다라고 해놓고 아예 그 의결이 없으면 그거를 대통령의 계엄 실행권이 정지된다 이렇게 갈아먹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심각한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어떤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전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국회는 마음대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근데 지네들은 잘못했을 때 헌법 위반을, 대표적인 헌법 위반이 뭡니까? 우리가 연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 기일을 어기죠. 그것도 이제 경제적인 이 말을 이제 오늘 최강 교수님이 저기 나와 계시는데 최강 교수님이 직접 그 논거를 쓰셨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없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행되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내각에 대한 견제권이 있어야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그러면 국회 해산권이 주어져야 되겠다. 근데 거꾸로 나갔죠. 그래서 세 번째, 지방 분권화를 이룩한다면서 지방에 과도한 입법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휘하 공산주의의 그 발현이 그런 식으로 각계격파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똑같은 공산당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의 우파 국민들은 뭐를 의심하고 있냐? 이재명 씨가 이것을 개헌을 했다는 그 얘기는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겠다, 중국에 넘겨주겠다라는 것과 거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전시작전권 우리가 빨리 조기에 회수하겠다. 이것도 전시작전권 회수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전선언 하는 즉시 UN 커맨드, UN 사령부가 해치가 됩니다. 왜? 정세의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구원할 길, 물론 한미공동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까지 지금 반미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제적인 조류하고 현재의 조류는 너무나 다르고 거꾸로 갈라파고스처럼 나가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우파 이 지식인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열심히 저항하는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충실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일부 이런 어떤 사단이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히 인식하시고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강 교수님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지식인답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헌법 때문에 애도사항이 많습니다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려대 남강규 교수님 모시고 발언하겠습니다. 예. 뭐 방금 소개를 고려대학교라 했는데 제가 뭐 대학도 옮겼고 지금 저는 오늘 저 매복통일연구소라고 하는 제 개인 연구소 소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 여기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와 있을 텐데 나 이거 도대체 감을 못 잡아가지고 좀 이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을 하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와서 들으니까 뭐 5.18 관련 발언은 하지 말라, 그리고 개헌 반대 발언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난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숫자가 우리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5와 1과 8은 얘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로 나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도저히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헌 반대 발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 대표님, 개헌 찬성 발언은 괜찮다는 겁니까? 예? 그것도 안 돼? 참나. 아니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이 법이 국민투표 무슨 법이라고 해가지고 3월달에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민주당은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숙덕 해가지고 방방이 두들기면은 바로 법이 땡기는 그런 지금 국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이게 통과됐다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가 우리가 이거 개헌이 이렇게 논의돼야 되겠는가? 개헌에 이런 내용이 올라가야 되겠는가?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고 지금 선관위에서 요청도 아니죠.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제외하고 보통의 이게 대한민국 국민, 시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진 지는 아주 오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세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아니 이거는 이게 북한도 그렇지 않고 중국도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여러분? 난 기가 막혀가지고 나 그래서 마이크를 들면서 알게 모르게 이거 확인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현장에 와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법을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선관위 직원은 혹여 내가 발언을 하는데 그게 우리도 모르는 어떤 법이 있는데 거기에 저촉됩니다, 위반됩니다 하면 좀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선관위 지금 고분고분 말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일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춧돌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시작되면서 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헌법하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 80여 년 동안 정말 기적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서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안에들은 반듯한 나라가 된 그 기운이 우리가 나라의 설계도 시작 출발을 잘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저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 군정, 소련의 스탈린의 지정을 받아서 만든 공산주의 그 국가를 갈 것이냐, 이 두 개 선택밖에 없었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운이 좋아서 이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본으로 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럽고 축복스러운 시작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그런 나라의 헌법을 바꾼다는데 아니 이렇게 국민들도 모르고, 아니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그런 법률을 논의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국힘당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헌법하려면 담당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먼저 논의하고 소부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그 소부위원회 통과하고 그게 뭐 본회의에서 최종 법률로 확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이 국힘당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나는 국힘당에서 그 법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의 일국의 법이 더구나 선거와 관련된 법안이 또 그 선거는 헌법을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을 가지고 아니 의원들도 모르게 알아도 얘기하지도 않고 또 언론에 일체 그런 내용이 돼가지고 언급도 없고, 물론 모르겠어요. 또 조그맣게 요러요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뭐 그런 사실 보고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혀 모르다가 아니 갑자기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내일 모레부터 헌법을 논의를 해가지고 여야가 통과시켜서 6월 3일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안을 붙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방선거에 끼워넣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해요. 100만 번 양보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개정 논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헌법 개정을 위한 단독적인 선거, 왜냐면 만약 선거에 붙인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6.13 지방선거에 슬쩍 끼워넣어가지고 적당히 그냥 통과하겠다, 이게 지금 이들의 작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옆에 뭐 CU 편의점이 있는데 이 편의점에 가면은 그 1+1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예, 가격을 100원짜리 물건을 팔다가 거기다가 하나 끼워가지고 1+1로 하면 100원에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싼 맛에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이스크림 하드 1+1 뭐 이렇게 하면 많이 사 먹습니다. 왜? 100원 가지고 200원어치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6월 3일의 주선거는 지방선거인데 이게 원래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하나 얹어가지고 헌법 개정을 얹어가지고 1+1로 해서 툭 치겠다. 여기 지금 이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싸구려로 처리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남자분 시장의 돗대기 떠리 양말 파는 것도 아니고 일국가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이자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우리의 재산 문서, 땅 문서, 우리의 호적 등본이고 건물로 치면은 한 건물에 영패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구려로 1+1을 끼워 넣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국민들이 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6.3 지방선거가 나발이고 지금 우리가 뭐 그걸 욕을 할 때입니까? 알다시피 지금 이 집권 세력이라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합니다. 시장 경제를 거부합니다. 이 자들은 한미동맹도 부정적입니다. 그럼 뭐냐? 거꾸로 이 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철폐되기를 바란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0과 70으로는 사회주의로 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한미동맹도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졌는데 알다시피 그간의 수많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 뒤에 작용되었던 이 부정선거 논의에 있어가지고 그 핵심 배후 세력이 중국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국힘당도 뭔가 한마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국힘당이 스스로 우리는 20년 전에 중국 공산당하고 뭘 맺었어요? 뭘 맺었어요? 국힘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뭘 맺었어요? 예? MOU를 맺었다고 하죠. 아니 중국 공산당하고 그대로 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이 MOU를 맺어가지고 협력해야 될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때부터 중국 공산당이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집어삼키기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대한민국 세력은 이미 그쪽 편이니까 따로 뭐 공작할 필요가 없지만 그대로 명색이 껍데기는 보수 정당을 대표한다는 국힘당만 중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거 뭐 쉽게 대한민국 중국 아가리에 쳐넣는 거 금방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도 이놈들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헌법을 논의하는데 숫자 5와 1과 8은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개헌을 한다라고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개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 정당이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이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고 힘이 부족하면은 언론에 알리고 국민에게 알리고 여기 시민단체들에 알려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투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결국은 이게 민주당의 이 국힘당이 결국 같이 공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야 뻔하죠. 100% 통과됩니다. 100%. 예? 우리가 여기서 뭐 개헌 반대라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는 못하지만은 100%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부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정선거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니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개헌을 하겠다. 개헌의 내용이 뭐다 하는 거 국민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몇 명 돼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도 언제 알았습니까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달 이내에 무슨 개헌을 한다는데 개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데 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반대도 못한다 찬성도 못한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숫자 5와 1과 8이라는 숫자도 얘기 못한다 이런 거 알게 된 거 어제 오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어떻게 헌법적이라는 국가의 대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자들이 도대체 국민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개돼지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고 이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존재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소위 뭐 자아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민주당을 지지한다 국힘당을 지지한다
나는 친미요, 나는 친주요, 이런 차원의 논의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우리가 뭐 이게 하루 이틀 될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계속 이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국회에서 5월 7일부터 논의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언론도 다루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뭐 내용보다도 헌법 개정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해야 되잖아요. 선거관리위원 직원 와 있으면 나 방금 뭐 개헌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부정되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뭐 부정선거 의혹도 있어가지고 그동안 선관위 상대로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이 중체다한 국가의 설계들을 가지고 이런 야바이식으로 이게 여러분 어릴 때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기 유원지에 가면은 저 공기 두 개다가 주사위 끼워놓고 뭐 하는 거 있죠. 야바이 것도 요리 해가지고 맞히면은 뭐 만원 걸면은 5만원 주겠습니다, 10만원 주겠습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다 털어가잖아요. 아니 그런 야바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게 국민들이 이게 한계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계 왔잖아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뭐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좌파도 그렇고 뭐 특정 민주당을 지지하든 중국을 좋아하든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헌법이 논의되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집회를 시작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렇지 않은 우리와 견해가 다른 국민 시민들도 이 자리, 이 모임에는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인 생활해 나가는 일반인들 이제 좀 알게 됐으니까 목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같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나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땅이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더구나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거의 뭐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멍청하게 하나 보면서 그런 거보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들이 아주 치밀하게 자기까지는 치밀하게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법을 3월달에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아예 국민들이 입을 못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3주간에 논의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 국힘당 연령은 나오는 건 치고좀 먹기죠. 지금 벌써 뭐 몇 명이 벌써 찬성 발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대표라는 자가 뭐 지금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뭐 헌법이 뭐 개정되는 거나 뭐 이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아니 헌법에 그 연임이나 중임 조약이 들어가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네? 좀 방송 보좀 올려라. 네? 이게 무슨 뭐 헌법이 특정한 개인의 무슨 뭐 직업을 보장하냐 안 보장하냐 네? 내 임기를 더 늘리냐 안 늘리냐 그런 차원의 논의가 헌법입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 국힘당 대표란 자이 대가리 자체가 벌써 이미 무슨 넘어가버렸어. 내가 보니까 가버렸어. 아이 당의 대표란 자가 그따위 말이라 하고 있으니 이거 뭐 넘어가기 쉬운 중법이죠. 이거 100% 됩니다. 내가 봐도 100% 돼요. 100% 되면 안 돼요. 자,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법도 그냥 힘내세요. 아니 뭐 반대라고 반대 발언하고 뭐 처벌한다고 하니까 하여간에 우리의 고결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이 개인의 자유, 권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에서 할 바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당연히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는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시작했으니까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마침 청년들도 이제 들그러셨더라고요. 자유대학도 2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엊그제 토요일 날 아마 여기서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똑똑해요. 초중고 학생들이 보통 우리 국민 시민들보다 더 똑똑해. 그렇죠? 이 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난 뭐 육산지방선거가 나발이고 그런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기본권, 우리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될 마지막 순간이 지금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혹시 내가 발언한 내용 중에 그럼 무슨 법에 저촉되거나 어디서 와서 나 알려줘요? 그럼 내가 여기 마이크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법에 내가 고분고분 순종할 테니까 그렇지 않고 뭐 나한테 갑자기 축도하다니 뭐 고령 나 안 갑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그렇죠? 나도 분명히 내가 물어보고 문자였으면 나한테 와서 지적하세요.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거 오면 또 내가 여러분에게 알릴 테니까 같이 행동합시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외치면 따라하세요. 국민의힘은 기존 헌법 사수하라! 사수하라! 자, 저 기자들 앞에 와서 사진 찍으세요. 피켓 좀 들어주세요. 기존 헌법 사수. 자, 기존 헌법 사수 다 드세요. 자, 우리는 국민의힘을 비판한다기보다 이번에 이 개헌 헌법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헌법 사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맞죠? 자, 제가 기존 헌법 사수 그러면 여러분도 사수하라 사수하라 외쳐주세요. 기존 헌법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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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었습니까? 기자님 다 찍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서법가 장재현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재현 안녕하세요. 발골로.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은 저 소리쳐 외쳐야 되지. 그렇죠?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CCP 아웃! CCP 아웃! 천멸중공! 천멸중공!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저희는 중학교도 가서 이제 헌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중학교도 가서 헌법이 나라의 규정이지. 그렇죠? 나라의 규정을 바꾸는 거를 국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제 강원도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근데 잘못 지내고 있다고 해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 요새 저 개헌한다는데 알고 있나니까. 뭐라고? 개헌이 뭔데? 뭘 바꾸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개헌을 한다는데 뭘 개헌하는지 아무도 몰라. 나라의 중등도를 바꾸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중등도 바꾸는데 이래서 안 되지. 그렇죠?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석 달 내내 온 신문과
국회에서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의 중심돌이 헌법을 바꾸려 한다고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 텔레비도 얘기 안 해. 신문도 얘기 안 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써져 있습니다. 법부대 말대로 기본 헌법 사수! 기본 헌법 사수! 기본 헌법 사수! 예, 저는 부정선거 많은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 5일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 10명만 넘어가가지고 요번에 6월 3일날 국민 투표하면 부정선거로 무조건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집회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10명은 요번에는 반드시 넘어가서 안 되고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만 통과되면 6월 3일날 남모도랑 안 찍으면은 그냥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반드시 투표해서 이번에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마지막에 대통령 2명을 탄핵시키고 마지막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갈 때면 이 국민의힘은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 남강구 교수님이 한 달 전에 서울역에서 집회하고 명동 가면서 1호차에 타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놈들 개헌하려니까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전밖에 안 됩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여기 여의도에 있는 식당이고 뭐고 안에 아무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다음 주에 200석이 넘어가가지고 6월 3일날 부정선거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다음으로 쫄딱 망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스탄 대사가 며칠 전 미국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대포권을 발령해가지고 계엄해서 윤석열 대통령 나오게 하고 이재명 잡아가라고 미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 사인할 때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올렸습니다. 무엇인가 미국에서 뻔 흐름이 오고 있고 편집한테 FBI 국장이 1번, 2번, 3번에서 부정선거로 이미 기소를 다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존헌법 사수! 기존헌법 사수! 기존헌법 사수!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한 번 더 합니다. 기존헌법 사수! 기존헌법 사수!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경 박사님은 뭐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선관위 해체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부영 대표가 올라와서 발언하겠습니다. 자, 경찰관님 저렇게 떠드는데 저거 좀 제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위스코리아의 서인동영 공동대표입니다. 여러분, 5.18 특별법은 민주화입니까? 공정화입니까? 바로 이게 저희를 박탈하는 공산화가 바로 5.18 특별법입니다. 5.18 특별법 제1조 8조 1항은 외국인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회에 시인, 소설가, 기자, 애국시민들을 불체발동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이 좌파 단체와 광주시와 5.18 단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4월 29일 날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소고발을 당하면 트러스코리아에 제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이러한 헌법 소원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고소고발당한 피해자들이 당사자 접촉에 의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시인, 정재학 시인, 김규란 작가, 그리고 헌혁 기자, 조정진 기자 등이 고소고발되어 있고, 이사야 석수사 등 5.18 광주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현재 고소고발되어 있으니 이 5.18로 인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5.18의 지지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한 민주당 부정선거 뒤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삼성, 노조, 민노총 뒤에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한동훈 뒤에 누가 있습니까? 브라치 이준석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증자 박정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지도교수, 친족 지도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대한민국 이기의 제1근본이고 우리의 제1주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4월 29일 날 저희 트러스코리아에서는 강화문에서 5.18 헌법으로 반대 전국민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지원 4명이 나타나서 5.18 국민투표법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 투표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헌법소원을 통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민투표법은 3월 6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가 되었고 4월 7일날 이재명이 공포를 했다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켜내고 헌법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의 헌법을 사수하라! 헌법을 사수하라! 우리는 헌법을 사수해야 되고, 그리고 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이 살아있고, 우리의 헌법 정신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인공론, 그리고 한일동맹입니다. 이것을 모두 하는 것이 바로 어느 정당입니까? 민주당이고, 그리고 그 뒤에 협조하는 것이 바로 국민당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민주당도 나쁘지만 그것을 침묵하는 국민당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회 자체를 해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해라! 국회를 해산해라! 지금 국힘당은 엔츠파더스 가짜 야당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바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1주석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우리는 이미 중국 공산당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중국 조선족이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 경찰 유치원 영순이가 중국 조선족이며 그리고 여러분 양도세, 상속세 제로가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이런 것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네거시 미디어는 외국인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80%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중국 조선족에게 주는 혜택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2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야 겨우 인서울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외국인 전형에 의해서 시험 없이 면접과 서류 단위로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에서도 국적 표기를 없앤 것이 이재명 정권이고 판검사에서 국적을 없앤 것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리고 외국인에게 특별권을 준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고 5.18로 인해서 전라도에 좌파가 빨대가 뽑기한 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라디 전술에 의해서 한 걸음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넘어갔고 좌파들은 이런 국민 생애를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영화, 드라마, 소설입니다.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 보셨죠? 택시 운전사 보셨습니까? 서양이만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소년이 온다 노벨상 아시죠? 이러한 것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5월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이제 겨우 처음으로 애국음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금지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네, 우리의 자유가 이미 박탈당하고 있고 사유재산은 지금 중국식의 토지 공개념을 추진해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기업 삼성을 국유화하는 작업이 2018년 산업안전법 반도체 기밀을 신종 정권에게 5년마다 보고하게 하는 그런 안법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삼성을 해체시키는 삼성 생명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민노총 노중에서 45조 원의 가격을 땡깡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십니까? 없죠? 좌파들은 갖고 있을까요? 좌파들은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양심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돈을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우리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강산주 이런 주식들을 사고 소액주주가 되어주십시오. 소액주주로서 그러한 민노총 노조들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소액주주들은 반드시 동참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사운동 외쳐야 되고요. 그리고 5.18 견을 반대를 외쳐주시고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어주셔야만이 우리의 자유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줄 진격의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님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대신해서 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곳에 모이셨을 때 전단지 한 장이라도 가져가셔서 자기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대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23 합법개혁을 했다고 지금 감옥에 계시고 검찰에 의해 사형구형이 되었고 그리고 판결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뒤에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뒤에도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뒤에도 누가 있습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도 다 같이 탄핵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건 하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우파 대통령들이 다 탄핵되셨고 이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 바로 5.18 개헌인 것입니다. 5.18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들을 다 탄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체제를 완전하게 바꾸기 위한 공산화법이 5.18 개헌인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용감하게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5.18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산화되고 사회화라는 단어는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공산화되고 그리고 이 공산화된 후에 세금, 조세 공산주의로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조세 공산주의 또한 연금 사회주의로 우리나라 지역을 다 헐어주는 것입니다. 제1번 타겟이 바로 삼성전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5.18에 대해서도 뜻참 토론합니다. 그리고 자유발언을 5월 6일날 이 집회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집회는 여기서 5시 반에 끝납니다. 그리고 6시 반에 5월 1일날 6시 반에 국회의사 당명 2번 출구에서 현장 토론 자유발언을 감사도록 할 것이니 5월 6일은 이 집회가 끝난 후에 국회의사 출범 2번 출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5.18 개헌은 공론화시키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5월 6일날 특상 토론은 5.18 특별판에 대해서 그리고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 독재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마치겠습니다.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국민을 해산하라! 국민을 해산하라! 국민을 해산하라!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5월 8일 날 이자들이 국민이 뽑아준 이 자기의 권리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저 이재명 일당 세력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넘겨주느냐, 여기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의힘 앞에 집회를 하는 이유는 절대 국민의힘에서 단 한 석도 이재명 일당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의힘은 기존 헌법 사수하라! 기존 헌법 사수하라! 기존 헌법 사수하라! 국민의힘에서 8명만 넘어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바로 내줘야 됩니다. 기존 헌법 사수하라! 기존 헌법 사수하라! 기존 헌법 사수하라! 5.18 명단 공개하라! 5.18 명단 공개하라! 공개하라! 자, 이번에는 우리 김만배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목소리 좀 조금만 키워줘, 볼륨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여의도고 이곳이 제가 20년 동안 맨날 놀던 텃밭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방송할 때였고, 지금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이제는 성토하는 자리로 와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대구에 차량을 충남하고 인천, 천안 쪽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버스 10대를 동원해서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대구 가서 보니까 4차 집회가 날로 더 사람이 늘어나고 전한길 대표를 응원하는 전국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기에 그렇게 다 호응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 누구도 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망해가는 이 대한민국에 국가 원로는 어디가 있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나라가 지금 시간이 없고 망해가는데 어디 있냐 나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주셔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평상시 이 나라가 정상적일 때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꺼져가고 있는 바닥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초가 거리에서 울부짖어도 이 국힘당 107명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로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나오셔서 이 나라 망해가는 나라를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노력이라도 해달라. 그래야 대장되는 바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이 없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왜 안 나오느냐. 6월 4일 이후로 이 나라가 망해지면 이 나라의 미래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전직 대통령
당신들도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 전부터 국힘당한테 다른 데는 몰라도 평택을만큼은 보수 우파 마음을 보듬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달라, 그거 하나만 해줘라 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열심히 했던 유이동이라는 애가 거기 국힘당의 후보가 단수공천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울고짖고 자유의 호흡으로 들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평택을에는 황교안 후보로 전략공천을 해달라, 거기 협조를 해줘야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국힘당 후보를 기초위원, 기초단체장, 방역의원, 방역단체장을 보수파가 찍어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을에 전략적으로 그 한 석을 양보하지 않는데 254개 지역구에서 국힘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국민을 대대기로 하는 이 국힘당 이 개강범들, 우리가 성토하려고 일단에 모였는데 딴 얘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5월 8일 11시 반까지 이 국힘당을 싹 조동해야 됩니다. 조동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7명 중에서 한석 보태서 108명, 국회의원 1명을 더 보태분들 찌질이로 백호랑지에서 지금 현재 스탠스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는 우리 보수파 마음을 보듬고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후보, 평택을에 박규환 후보 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공천해달라는데, 같이 협조해달라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해주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국힘당을 찍어달라고 하면 이 개장놈들 뭡니까? 그걸 안 해주면 우리 국민들 보수파는 전국에 국힘당 후보 하나도 찍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서 당선된 돈들 지금같이 하나도 변할 사항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죽으려면 깨끗하게 싹 죽여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는 정통 보수 야당 내지는 세력이 짝을 키운다. 이 국힘당은 임페리얼을 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당이 아니고 딱 부숴서 다시 재개발하는 형식에서 하지 않으면 이 당은 식물인간으로 인기를 꽂고 연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아니다 싶으면 연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곧장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평택을의 전략적인 후보를 해주지 않을 때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아무도 국힘당 후보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2번, 3번 후보 등록을 안 하는데 국힘당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해놓고 장동혁 당대표가 이상규를 4시간 동안 만나서 후보로 나와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날 돌아서서 그 이상규 후보를 통합시키고 안 하겠다는 사람 오세훈이를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반기를 들고 보수파 두 개가 큰 꽂은 후보입니다. 그 후보 우리는 포기하면 포기했지 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직 국가 원로와 대통령들도 나라가 망해가면 이 나라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와달라고 국민들이 울부짖고 아우성치면서 요구하는 사항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6월 4일 전에 한 번 나와서 보수파와 함께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망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국힘당 후보들 여론조사 자료를 막 올립니다. 그 자료 조작했든 안 했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선관위에서 장난쳐서 그거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보내버린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후보자로 정해진 사람은 당장 6월 3일날 나가서 뛰면 자기가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앞볼 수가 없다. 부정선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선 최고 의원이 국힘당의 공정선거 김영란이가 뭔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만들어서 뭐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 선관위 서버나와 많은 부정선거에 차고 넘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들이 그거를 적발하고 발견해갖고 싸우면서 싸운다? 웃기고 자빠졌네. 국민을 우롱하고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만든 부방대에서 차고 넘치는 자료는 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날 하루 부정선거 감시한다고 해서 감시가 됩니까? 알아야 면상을 해먹고 감시를 부탁해서 발견했다 한들 일이 끝났는데 뭘 갖고 싸울 건데 싸움 나눌 놈들이 있는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인들이 적발한 부정선거는 싸워야 되고 우리가 발견하고 적발한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 대장동들이 이게 사람 세력들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힘당 우리가 부대로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 자리에서 성토하는 것은 마지막 보수파를 거두어서 하나로 가서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을 내달라고 하는데 얘들은 투표 하루 전날까지 서로 파벌을 이어서 싸우기에 바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 민주당과 한몸에 생물학적으로 자운동체다. 자운동체 달팽이 소라고도 지렁이처럼 한몸으로 붙어서 앞서 붙어서 가는 이것들은 민주당의 자운동체야. 자운동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좀 미련이 남아서 국힘당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성토하는데 선거 전략을 짜든가 아니면 윤통철형을 사과하고 부정선거 있다고 인정하고 한번 잘못된 것은 바로 갖는 조정을 해봐야 그런데 얘는 사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북단 지방선거 이후는 이 국힘당은 필패고 6월 4일날 이후부터는 민주당의 성격을 내란정당으로 해산시키는 작전에 돌입할 겁니다. 해산 정당의 돌입하는 작전은 뭐냐? 국힘당 의원 10여 명을 떼가요. 떼가면 여기 100석이 안 돼. 그러면 200석 넘는 민주당에서 21대 국회를 그냥 200석을 갖고 가고 얘는 내란정당으로 해산시키는 작전을 얘들 하고 남아 민주당 애들은 얘들이 그걸 몰라. 그러면 지금 얘들이 사는 길은 뭐냐?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107명이 의원직을 던져 씨발써 그래가지고 20대 국회를 해산시켜. 그거 할 용기와 그걸 백사졌냐?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안 되는 정당이야. 우리가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하면 왜 사도를 믿고 북한을 하고 있냐? 북한들입니까? 이미 국민의 마음을 떠났어. 허나마마야. 그럼 얘들은 이 고사되는 이 명중을 붙잡고 싶고 6월 3일날 지들이 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우매한
이 정당이요, 이 국민 뒷바라 먹는 국힘당, 우리가 평택의 전략적 후보를 안 해주고 250단계 중앙에서 국힘당 후보 안 찍어주면 민심과 90이 넘어갔는데 얘들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힘당은 힘을 알 테니까 전직 대통령 두 분 나오세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나라 망해야 하는데 당신들 억압받고 불박받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망해가는 이 나라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서 보수파와 함께 개헌을 막고 이 나라를 구해보는 일에 전직 대통령 두 분 나와주시길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개헌 반대! 개헌 반대! 아, 국민이 개헌하지 말라고 반대하세요. 말려 빨리 좀 말려 저 사람. 어떤 게 문제예요? 아, 개헌 반대하는 것도 하지 말고 5.18 얘기도 하지 말고 짱게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럼 아, 이거 집회는 시간 하지 마, 보라해. 축구 상으로 아, 국민이 개헌을 싫어서 안 된다고 반대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해? 그러면 해! 개헌해! 그거 무서우면 보지 말고 그거 무서우면 이 자리에 마크 잡지 말고 개헌 반대도 못하고 아유 주여. 5.18 얘기 못하고 주여. 현대 축복도 못했을 바에는 뭐냐 집회에 가만히 있어. 민주당 홍수들 하라고 놔둬. 축구 상기를 해. 나는 그거 보고서 죽은 줄 없고 땅에 가면 어때? 땅에 가면 돈 나와. 일자 나와 일자. 걱정하지 마. 현이랑 저 땅에다 박치기 주고 다 해주고 걱정이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거보다는 100분 조금 낫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외치면 따라하세요. 기존헌법 사수하자. 기존헌법 사수하자. 기존헌법 사수하자. 국민의힘은 기존헌법 사수하라. 국민의힘은 기존헌법 사수하라! 사수하라! 자, 이번에는 우리 젊은 청년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행동을 하는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세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